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이자입니다. 조금 시끄럽죠, 여러분? 이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길 옆에라서 그런지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오토바이 굉음 소리에 좀 여러분들 방송하는데 좀 방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듣고 같이 한번 또 새벽 방송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재용 그 부회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현재 흔들리는 삼성이다. 흔들리는 삼성. 그런데 이제는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귀환을 한 거야. 스페셜리스트 누구야? 이재용 부회장을 의미하는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재용의 시간이다. 이재용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재용. 이제 관리의 삼성도 흔든 총수 공백. 총수 공백. 아주 중요했죠. 아주 심각했죠. 현대차나 SK나 LG는 막 뛰고 있을 때 삼성은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는 글로벌 마당발 우리 JY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삼성의 이제 정상화로 보는 거예요. 정상화. 삼성의 정상화로 이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데 그 평생을 삼성에서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을 했어. 성장한 이제 이재용이었는데 이제 그가지 최고의 이제 삼성 스페셜리스트였어. 삼성 스페셜리스트면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침체된 그런 경제의 활력을 이제 불어넣고 이제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그 복권 카드, 이 복권 카드를 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 너무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뭔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카드를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회장 앞에는 삼성의 그런 경영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그런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괜히 풀어주는 게 아니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제대로 잘 이끌어 가달라는 그런 하나의 또 무언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15일자로 이 부회장에 대한 복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복권. 갑자기 복권이라니까 오늘 복권 사고 싶네요. 로또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에 따라서 취업 제한에 묶여 있었는데 그 이 부회장이 2019년 10월이죠.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난 후에 약 3년 만에 삼성전자에 이제 공식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11월 이후에 삼성은 최근 6년 동안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에 허덕였어요. 굉장히 허덕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그 두 차례의 구속이 있었어. 구속과 그 수백 회에 이르는 재판. 이런 재판들이 계속되니까 삼성을 둘러싼 그런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아주 시계제로였습니다. 시계제로. 그 총수를 잃은 그 관리의 삼성은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삐걱삐걱거립니다. 미래 사업도 족족 흔들리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주가도 빠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자의 그 리더십하고 결단이 필요한 그 대규모의 투자 고용 계획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과 같은 그런 초대형 사업 구상도 자동으로 이제 올스톱 되는 거야. 올스톱 됩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삼성은 2019년 이 부회장이 주도로 인해가지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그런 비전 2030을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리더의 공백으로 지금의 평가로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처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 관계자가 지속적인 그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 신규 투자 프로세스가 막힌 삼성의 지난 6년 10년을 돌아보니까 가장 뼈아픈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삼성은 2016년에 미국 하만 인수 이후에 이 부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 이제 휘말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수합병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M&A를 제대로 한 게 없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완전히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기회 선점을 통한 그 경쟁 우위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성은 계속 뒤처지는 거야. 뭐 제대로 한다 보니까 맨날 뒤처지는 거야 계속. 특히 국내 기업들 중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삼성의 경쟁사들, 젊은 리더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현대차 보니까 로봇 사업을 강화하더라고요. 로봇 사업, 현대차. 그래서 막 1조 원 들여가지고, 저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했어요. SK는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이걸 인수를 합니다. 10조 원 투자했죠. 그래서 경쟁력 제고에 나섰고, LG도 보니까 1조 원 들여가지고 자동차 전쟁업체 그 JKW를 인수를 해. 그래가지고 전쟁 사업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그의 복권 결정은 삼성의 적잖은 동력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가장 강력한 자산, 이 자산인 이 부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삼성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 5G 분야에서 일본의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납품권과 세계 최대 통신사인 미국 버라이즌 사업 등 그게 틈틈이 그 수주하는 성과를 올려요.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 출장을 연이어 다녀와가지고 그 해외 거래선과의 관계를 폭넓게 현재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름대로 그 네트워크는 좋아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0년대 중반에 그 이 부회장을 차기로 지목을 합니다. 지목을 했고 줄곧 이제 경영 수업을 합니다. 경영 수업을 이제 받아왔고 삼성 내부에서도 그래요. 삼성전자 그 네이세트 완제품이죠. 부품 그 부분의 그 다양한 사업은 물론이고요. 그 모든 계열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뭐 이 부회장뿐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같은 경영 공식은 그의 세대에서 끝날 전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삼성은 이 부회장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삼성을 이끌면서 본인의 뒤를 이을 인재를 이제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문 경영인이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배체제를 갖춰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말 그대로 권토중리라고 하나요? 권토중래 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삼성전자 좀 키워주고 우리 주주들한테도 큰 기쁨을 좀 안겨주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 교시는 여기까지.